2026년 1월 오늘 5일 월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콜럼프의 서인도 만뚝받기. 콜럼버스와 트럼프를 합성한 제가 장명을 한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우리가 종래 역사들은 세계사에서는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영미권 세계사죠. 저희 K춘추에서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이름이 아니고 콜럼버스의 일을 신항로의 개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21세기부터는 K춘추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에서, 특히 교과서에서 부르고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영미권 세계사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큰 것이, 신대륙이라면서 무인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이미 인디언들이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적은 수가 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수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도 있고 했었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신항로를 개척해서,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길을 종래의 그러니까는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가는 길, 그래가지고 인도양으로 들어온 길을 알고 그렇게 개척했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콜럼버스는 반대로 그냥 대서양을 건너가면 마찬가지 아니냐, 반대쪽으로 하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신대륙, 콜럼버스식으로 신대륙이죠. 대륙을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만난 거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서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원주민이죠. 원주민들을 인디언으로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서인도라고 알고, 나중에 이제 콜럼버스 사후에 그것은 서인도, 그 다음에 지금의 진짜 인도는 동인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이 제국주의 시대 때는 동인도 회사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웃기는 이야기죠. 인도는 동인도 서인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도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래도 워낙에 우리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그래 왔는데, 21세기부터는 세계사가, 그 다음에 저희 춘추도 마찬가지지만 신대륙의 발견이 아니고 신항로 개척이다. 그러니까 무슨 항로? 이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양으로는 항로 말고 대서양으로 가는 반대쪽 항로를 콜럼버스가 개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콜럼버스는 이제 스페인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다가 많이 이제 이걸 가져다 주고, 또 본인도 했는데, 콜럼버스가 신항로를 개척한 뒤로 아메리카에서 원주민들이 한 100년 사이에 6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6천만 명, 200에 가까운 인구가. 대부분 이제 학살, 하여튼 가진 방법으로. 그런데 가장 이제 많이 죽은 것이 이제 천연두라든가 매독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백인들이 옮겨놓은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행각을 두고 참 망간설이죠. 강대국이 그래도 되는가? 말도 안 되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도 설치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나 또는 정상국가에서 다 말하기를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비교적 미국의 우호적이라 하는 EU에서도 마두로 독재자를 응징하는 것은 이런 이해는 가나, 또 마약 범죄를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건 이런 이해는 가나, 그래도 방법이 그런 전쟁 같은 방법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천공이죠. 뭡니까? 그런데 제일 이제 어이없는 거는 우리나라 국힘당에서 어저께 무슨 성명을 냈는데, 마치 한국은 베네수엘라 같고 마두로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런 등치법으로 했다고 해서 참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외하구나. 저는 단세포인 줄 알았는데 단세포 동물들이 아니라 내가 없는 집단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언급할 가치도 없고 논평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 놔두고요. 그게 이게 트럼프가 이 한 방식이 도무지 정상국가라든가 지식 있는 생각으로, 인식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상식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친곡이 맞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콜럼버스부터 다시 한번 쭉 거쳐왔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까지 사실은 마두로가 처음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특이한 점을 봐요.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점을 보느냐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그렇게 한데, 방법은 트럼프를 변호할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은 굉장히 이 사람이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세계인의 인식에서는 굉장히 미국에서 지금 역대 콜럼버스 이래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잘못하는데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잘못하는데
좀 덜 나쁘다고 보이는 거라면 이제 트럼프가 그 전자 쪽인데 더 나쁘다고 보이는 것이 있죠. 물론 트럼프가 나쁘죠. 지금 뭐 그 침공이 맞고 당연히 그건 나쁜데, 왜냐하면 이런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콜럼버스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굳이 이제 그렇게 콜럼버스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뭡니까 그 트럼프 이전에 그 오바마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부시라든가 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바마가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아프간 전쟁을 일으키고 뭐 다 그렇게 해서 잡아서 이제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 전에 부시도 후세인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후세인은 오사마 빈 라덴은 아닌데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은 마치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것처럼 했지만 결과로 누구 잡았어요? 후세인을 잡아서 죽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푸시도 전쟁을 일으켜서 막대한 살상과 인명피해를 가져온 뒤에 후세인을 잡았고, 오바마도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어가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특공대를 잡았습니다만, 그 트럼프도 지난번 그 이란 핵시설 폭격한 거 보면 아주 치명적이고 또 결정적으로 잘 했는데 사실은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트럼프 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트럼프를 조롱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고는 평화주의자가 맞긴 해요. 뭐냐면 희생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마치 미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화력, 군사력 이런 것을 갖다가 10분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마두로 잡은 것도 보면은 물론 경호 인력들은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거 할 수 없죠. 마두로가 안 잡히려고 하면은 경호 인력이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살상이 없이 그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전격적으로 해서 마두로만 딱 잡아서 자기가 그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뭐 침공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겠죠. 뭐냐면 그 마약 사범을 그가 이제 마약 사범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또 다른 나라의 그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마약 사범은 사회는 형사범은 형사범이니까 우리는 법대로 다스려야 되겠으니까 체포한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물론 유엔이 그래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트럼프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부시나 오바마라든가 뭐 그 이전에 대통령도 많죠. 그거 옛날에 필리핀을 했던 시어도 루스벨트라든가 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인명살상은 적은 방향으로 아주 정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딱 하는 방법으로. 그전에 그 이란 뭡니까 무슨 군 참모총장인가요? 한 사람과 암살한 것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 시스템을 줄이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자기 철학이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도 만나서 이제 뭐 노벨 평화상도 자기가 노골적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건 전 춘추사관 K 춘추이기 때문에 우리 청사 K 춘추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이 역사로 쓴다 그러면 콜럼프의 서인도에다 말뚝박기. 그러니까 그 지금 베네수엘라 다음에 또 콜롬비아라든가 이쪽이 그 아메리카 대륙은 좀 제가 일본어 쓰겠습니다. 트럼프가 자기의 미국의 나와바리다. 좀 넘보지 마라. 그 넘보지 마라는 사람들 가운데는 중국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EU도 좀 넘보지 마라. 옛날에 멀로도 그랬거든요. 멀로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고립주의인데 우리 아메리카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저쪽에 유럽 쪽 일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신경 안 끊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 멀로도 공화당인데 트럼프도 이제 그 멀로주의를 갖다가 자기가 신고하면서 그러니까 뭐 미국 우선주의라든가 뭐 미국을 다시 이대하게라든가 이게 사실은 아메리카는 내 나와버리니까 우리의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럼 쿠바도 또는 무슨 베네수엘라도 또는 이제 콜롬비아도 기타 남미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거에 가장 이제 힘 있는 대항자가 브라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나 카나다도 유력한 나라인데, 원래는 이제 멕시코나 카나다는 미국하고 코드가 잘 맞았던 것인데, 이제 트럼프 위기에 와서 그것도 좀 이제 틈이 벌어졌죠. 그래도 이제 브라질만큼은 아닌데, 브라질은 완전히 원래도 벌어졌고. 그런데 하여튼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강력한 드라이브를 해갈 거예요. 갈 거고, 이것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서 팍스 코리아나 시대로 넘어오는 어떤 세계적인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갸우뚱했죠. 근데요, 힘을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세계 패권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유지되는 것은 그 힘이 빠지면 그만이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트럼프에게 힘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을 가장 길게 잡아도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3년까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임기 말이 가면은 적어도 한 1, 2년은 레임덕이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떠날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길게 잡아 3년, 짧게 잡으면 2년, 더 짧게 잡으면 1년인데 그것 갖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유지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국이 세계 각국의 존경심을 잃어버린 한 힘감만 갖고 그 힘에 의존해서 세계에 무슨 그런 뭡니까 이 추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팍스 코리아나가 준비된 마침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G2를 상대로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 사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이례원 적으로 썼거든요. 우리가 그저 어떻게 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의 이 국제관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를 뭔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핸들링 하냐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힘이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가능해진 게 이제 주한미군이 대북 전쟁 억지력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중 전쟁 억지력으로 있는 것이고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으로 있는 것이 이제 미국도 시인했고 우리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위협은 북한이었는데 북한이 우리가 주한미군의 힘으로 북한을 억제해야 되는 정도로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 주한미군이라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뭐 꼭 주둔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위권을 가질 수 뭡니까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간 뭡니까 미중 간에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보다도 어떤 그 군사력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또 미국에 대해서도 이 인질이 안 돼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미국은 우리가 북한 아래에 있는 하나의 인질처럼 그래서 우리를 마치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망할 나라처럼 6.25 때 그랬으니까 늘 그럴 것처럼 무려 75년간 6.25 이후로 그렇게 우려먹었는데 그게 이제 안 먹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력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지금 지 나름대로는 핵무력을 안비했으니까 미국하고 계속 무슨 긴장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해보는데 그 택도 없는 이야기고 물론 이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한테 보이는 것은 북한에게도 못할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생각은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가 손는 것이 북한 국익을 위해서나 김정일 본인을 이익을 위해서나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나 좋을 것이고요. 지가 이야기했잖아요. 싱가포르 회담 때 북핵이 필요 없는 관계 맞죠? 북미가 수교한다면 북핵이 필요하겠어? 필요 없죠. 그런 관계를 김정일 본인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비핵화를 빗자만 꺼내도 한이 많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트럼프가 손을 내밀 때 그것도 좋을 거예요. 그나마.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번에 베네수엘라 침공을 해서 정말 이제 북미 관계까지 별 성과가 없으면 일단은 노벨상을 날아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레임덕이 바다가 빨리 와버릴 수밖에 없다는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래도 뭔가 북한 김정은과 해서 자기가 그래도 평화주의자라는 그런 명예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선택할 것은 뭐겠습니까? 김정은에게는 그것이 전혀 불행이고 북한에게도 불행이고 물론 그것은 우리 한반도의 불행이죠. 사실은 이야기에다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북핵이라는 게 참 얄궂고 묘한 것이어서 이게 북핵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전쟁 억지를 하고 있는 효과가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역설적인 그런 현상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미국이 전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다 뭡니까? 핵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아프간, 이라크, 이란도 아직 핵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도 핵이 없으니까 저기 된 거죠. 어디 그뿐이 있습니까? 쿠바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그 후세인 잡힐 때 그때는 김정일이죠.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이가 우리가 반드시 핵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지금의 북한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북핵이 없었으면 사실은 김정은은 트럼프 일기 때 아마 지금 마두로 꼴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베네수엘라. 그나마 북핵이 있어서 그 꼴이 안 됐고 그러나 언제까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머릿속에서 김정은과의 밀월 관계를 통한 노벨 평화상이 더 이상 기대할 필요 없다고 물이 건너가면 그때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김정일에게도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일도 핵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핵은 자살무기니까 김정은이라고 자살할 일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자살을 하기 전에 마두로처럼 체포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무슨 러시아도 저번에 다녀오고 그러지만은 베이징도 다녀왔지만은 김정은이를 체포하는 것이 마두로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더 차이 날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실 꺼낼 필요가 없이 김정은도 그나마 지금 트럼프가 내미는 손을 붙잡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힘당 뭔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생각하는 뭔 내를 갖고 있는지 베네수엘라하고 도대체 체급으로나 뭐로나 도무지 무슨 비슷한 국목이 한 국도 없는 그런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그렇게 등치시키는 그런 멍청한 머리를 이제 그만 쓰기 바랍니다. 그 머리 쓸 것도 아니고 말 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이제 결론으로 말하고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청사 K 춘추니까
콜럼버스의 일을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배웠지요. 저도 그렇게 20세기에 배웠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콜럼버스의 일은 신항로 개척. 무슨 말이냐면 보통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왔던 인도 가는 길을 대서양으로 가서 그 인도 가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만난 대륙이 지금의 아메리카인데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것을 서인도라고 말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인도니 인디안이 이런 말도 사실은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그런 이 말로 우리가 그래서 마치 그것이 콜럼버스의 업적인 것죠.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미국에는 뭐 콜럼버스를 그 기리는 기념일이 있대요. 뭐 10월인가 뭐 그때. 또 남미 쪽에도 스페인 그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제 주마다 다른데 많이 그런 걸 그냥 무시하는 분이 많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콜럼버스에 대해서 평가를 호평하고 악평하는 평가가 반반으로 갈리니까요. 제일 이제 많은 게 이제 콜럼버스의 그 수많은 학살, 인명살상, 약탈, 방화 하여튼 모든 일은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제대로 평가하는 그런 그 비율이 반 정도 된다고 해요. 미국 인구에. 지금도 트럼프의 마두로스 그 체포를 그 체포라고 말하는 이제 그래도 좀 나은 말인데 베네수엘라 침공을 반대하는 또는 지지하는 그 둘로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국내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콜럼버스의 신대륙의 발견을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으로 신항로 개척도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대서양 항로를 개척했으니까 사실은 콜럼버스가 그 대서양 항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지구가 동글다는 게 증명됐고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까지 왔지만 그 대서양 쪽을 건너서 또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면 인도로 가는 길이 또 있긴 있죠. 뭐 그렇게 인도를 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구가 둥글다는 게, 그러니까 꼭 아프리카 대륙으로 돌아와야만 인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서양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면 인도가 또 있다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아프리카 대륙까지 멀리 돌기 싫어서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는데 저 남아메리카 남쪽으로 돌아가는 게 뭐니까 파나마 운하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마침 하다 보니까 파나마 운하를 최근에 미국이 뺏어버렸다고 그러더고요. 원래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주 눈꽃만한 나라가. 그 나라 것이었는데 미국이 트럼프 이기 때 그 트럼프가 뺏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하는 이렇게 뭔가 지나면 저기를 받잖아요. 통행세를. 그래서 많은 수입이 있는 것인데 그건 뭐 그쪽 사정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트럼프는 어떻게든 그나 힘자랑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환기시키는 뜻에서 뭐 트럼프를 변호할 생각은 1도 없고 말하자면 미국은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그 이전에 모든 권력자들로부터 더 먼지는 콜럼버스로부터 콜럼버스는 미국인도 아니지만 그때는 미국이란 나라도 없으니까 계속 그 권력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왔고 베트남 전쟁도 뭐든지 전부 다 미국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쟁도 하고 그것도 대단히 자제해온 것인데 이제 트럼프식의 그런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는 전인자들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막대한 살상이 아닌 아주 제한된 전쟁을 하려고 이랬었죠. 그것이 이제 본인이 평화주의자가 돼야 한다는 자기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는데.